자, 질문 있어요? 15번. 15번. 어서 와. 15번은 지금 가의 체세포 분열 전기세포에 4개의 염색 분체가 있다 라고 돼 있으면 여기에는 몇 개의 염색체가 있는 거야? 일단 2개의 염색체가 있다 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가는 2에는 2, 가는 2에는 2 라고 봐야 되는 거야. 나의 감수 1분열 중기세포에는 몇 개의 입가염색체가 있다. 이건 안 알려줬네. 근데 우리 그걸 보면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밑에 있는 그림은 후기는 후기인데 염색 분체가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수 2분열 후기야. 감수 2분열 후기라는 거는 N 상태를 말하는 거야. 얘네들 찢어지기 전에 붙여봐봐. 찢어지기 전에 붙이면 염색체가 몇 개야? 2개야. 그럼 얘는 N은 2. 그럼 2에는 4. 2에는 4라서 얘는 가가 될 수 없어. 왜? 가는 이미 2에는 2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가 2에는 4기 때문에 얘는 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입가염색체 몇 개 있어야 되겠어? 2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는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림은 나의 세포에다 맞고, 기억 2는 감수 1분열 중기세포의 2배이다 맞고, 디귿도 맞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가가 2에는 2, 나가 2에는 4 라는 것만 알면 되죠. 31번. 지우야 이거 이해됐어? 그 다음에 31번. 일단 31번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맞아? 자 보면 남자 1과 여자 2의 세포다 라고 돼 있는데 2개는 남자 거 2개는 여자 거. 기억 보세요. 라지 A가 있고 스몰 A가 있어. 그럼 EN이란 뜻이야. 그런데 DNA 상대량이 2인 거 봤더니 이거는 뭐 M 원기 세포가 되겠지? 근데 A는 합해서 4가 됐는데 B는 스몰 B 밖에 없다. 그럼 기억이 남자의 세포고 남자는 라지 A, 스몰 A, 스몰 B, Y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돼. 자, 그 다음 니은은 라지 A, 스몰 A 1씩 가졌지? 1과 2가 동시에 보이기 때문에 니은은 G 원기 세포가 될 거예요. 라지 A, 스몰 A, 스몰 B 들어가서 이건 여자야. 그러면 리을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적어도 2개는 있어야 돼. 근데 유전자가 뭐밖에 없어? 스몰 A밖에 없지? 그렇다는 거는 스몰 A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고 리을이 남자의 N자리 세포라고 봐야 되겠지? 그럼 리을에는 무슨 염색체가 있는 거야? Y염색체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A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 B는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 그러면 디귿은 무조건 여자께 돼야 되는데 여자가 라지 A와 스몰 B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럼 니은은 2의 세포이다. 맞죠? 여자. 라지 B와 스몰 B는 X염색체에 있다. 맞죠? 리을로부터 형성된 생식세포는 Y를 가지고 있는 정자를 말하는 거야. 다른 정상 생식세포랑 만나면 항상 남자가 태어나겠지. Y를 가진 생식세포이기 때문에. 윤서봐 문제 풀어봤어? 저번 영상에 소리가 안 나왔다며. 들어봤니? 소리 안 나왔어? 들어본 거 맞아. 안 들어본 거 같은데? 뭔가? 자, 그 다음 28번. 자, 28번도 마찬가지예요. 2N짜리 먼저 찾아볼게요. 디귿 보세요. 디귿.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야. 자, 근데 디귿은 누구의 세포냐면 2번인 세포래요. 2번.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니은 보세요. 라지 B, 스몰 B 둘 다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무조건 어디에 있는 거야? 2N짜리 세포야. 그런데 A도 1밖에 없고 D도 1밖에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A하고 D는 어디 존재한다? X염색체에 존재한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야? 남자지. 남자 또는 수컷이라서 자, 이 사람은 라지 B, 스몰 B, 라지 D 가지고 있는 거라 자, 남자를 그리면 상염색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라지 B, 스몰 b가 있고 X형 색채, Y형 색채가 있으면 여기 A와 D를 가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니은은 남자, 디귿은 여자. 그런데 기억은 누구 거야? 남자 거죠. 왜? A도 완전 사라지고 D도 완전 사라지고 B밖에 안 남았잖아.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아예 사라지고 특정한 대립 유전자만 존재하면 그 대립 유전자는 상념 색채에 있는 거다. 그럼 우리 확인한 것처럼 B는 상념 색채에 존재하는 거 확인했고 기억이 남자 거 1번 거야. 그럼 리을은 누구 거야? 무조건 여자 거죠. 자, 리을이 여자 건데 지금 누가 있냐면 라지 B하고 스몰 a 라지 D가 있어. 자,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라지 B가 있어. 근데 여자는 뭐도 있었어? 스몰 b도 있었어. 그리고 A하고 D가 X형 색채에 있는데 스몰 a랑 라지 D가 같이 있고 라지 A랑 스몰 D가 같이 있는 거지. 여자는 라지 A, 스몰 A, 라지 D, 스몰 D예요. 그런데 지금 N짜리 세포에서 스몰 A랑 라지 D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는 스몰 A, 라지 D가 같은 X형 색채에 존재한다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A하고 D가 같이 있긴 하지만 스몰 A랑 라지 D, 그럼 반대편에는 라지 A랑 스몰 D가 같이 있다. 이렇게 봐야지. 그러면 1과 2를 교배하여 자손이 태어날 때 자손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가 될 확률은 이라고 돼 있지. 일단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사이에서 라지 B, 스몰 B가 태어날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 맞죠?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 라지 D, 라지 D. 자, 남자가 이거 보내면 2분의 1. 여자가 뭐가 보내야 돼? 이거 2분의 1. 이거랑 이게 만나야 라지 A, 스몰 A, 라지 D, 라지 D잖아. 그럼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나와야지. 디귿은 지금 몰라도 돼요. 유전을 다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억하고 니은은 풀 수 있어야 돼. 윤섭이는 질문 없어? 몇 번? 32번? 32번. A와 B는 서로 같은 종이고 B하고 C는 서로 다른 종이고 B와 C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수가 다르대요. 그럼 종이 두 종이 있는데 두 종의 염색체수가 다르다라고 봐야 돼. 가와 라 중 두 개는 암컷의 세포고 두 개는 수컷의 세포다. 무조건 두 개는 암컷이고 두 개는 수컷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그림은 가나다라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와 기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상염색체랑 기억을 나타낸 건데 기억이 X인지 Y인지 모르는 상태야.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거를 Y라고 생각해보자. 안 그려놓은 그림을 Y라고 생각하자. 그럼 그려져 있는 성염색체는 X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가부터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염색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네? 홀수개네? 그럼 얘는 확실하게 뭔가 Y가 안 그려져 있는 거. 우리 지금 Y를 안 그려진 거 아니야. 상염색체가 기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려져 있는 거를 Y라고 해볼게요. 그럼 지금 Y가 그려져 있으니까 가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가는 무조건 수컷의 2N짜리 세포가 되겠지. XY가 들어있는 수컷의 2N짜리 세포가 될 거야. 그려져 있는 걸 Y라고 생각하면 그 검은색 그게 Y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얘는 8짜리 세포야. 얘를 1번 종이라고 하자. 얘를 1번 종이라고 하면 자, 나를 보면 일단 나도 염색체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얘도 1번 종인 거 확실해. 얘도 1번 종이야. 얘가 N은 4가 돼야 돼요. 2N은 8이라서 N은 4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염색체가 하나, 둘, 셋 밖에 안 그려져 있다는 얘기는 X염색체가 들어있는 N짜리 세포란 얘기지. 왜? Y를 그려주고 X를 안 그려준 거거든. 이 지금 우리가 가정한 거에 의하면 X하고 Y 중에 하나는 그려주고 하나는 안 그려준 건데 X가 지금 안 그려지는 거라서 얘는 X를 가진 N짜리 세포다라고 봐야 돼요. 그냥 이거는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수컷인지 암컷인지 몰라. 1번 종이라는 것만 알았어. 그런데 달을 보면 하얗고 커다란 염색체 있는 거 보니까 얘는 1번 종이 아니야. 얘는 무조건 뭐야? 2번 종이야. 맞죠? 2번 종이에요. 근데 봐봐, 얘가 염색체가 3개가 있어. 얘가 염색체가 3개인데 만약에 한 개를 안 그린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N은 4가 되겠지. N이 4가 되면 2N은 8이 되겠지. 그럼 얘랑 염색체 수가 똑같아지잖아. 분명히 두 종은 염색체가 다르다 그랬거든. 그럼 뭐야? 얘는 그려줄 거 다 그려준 염색체야. 하나가 빠진 게 아니란 소리야. 그럼 얘는 뭐냐면 N은 3짜리고
여기에 Y형 색채가 포함된 N자리 세포라는 거지. 됐죠? 자, 이번에는 라로 갈게요. 자, 라가 몇 번 종이야? 1번 종이네. 근데 여기 뭐가 보여? 까만 염색체 보이지? 그럼 뭐야? Y를 가진 N자리 세포. 그래서 N이 4개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럼 뭐야? Y 염색체 가진 애가 3개나 나왔네? 분명히 암컷 2개, 수컷 2개라고 했는데 무슨 생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여준 그 까만 염색체가 사실은 Y가 아니라 X였던 거지. 그래서 X 염색체를 그려주고 Y 염색체를 안 그렸다라고 봐야 돼.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가를 보면 X 염색체를 그려서 1번 종이라고 할게요. 2에는 8이에요. 그리고 X 염색체를 어쨌든 그려주고 Y를 안 그린 거니까 Y가 있단 소리야. 염색체가 홀수로 그려졌으니까. 그래서 얘는 X, Y를 가진 수컷이다 라고 봐야 돼. 자, 나를 보면 X를 그려주고 Y를 안 그려준 건데 여기에 지금 뭐야? 3개밖에 안 그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 Y 염색체를 가진 세포란 얘기지. 맞죠? X라면 그려놨어야 돼. 그래서 4개가 있어야 돼. 그렇다는 거는 얘는 1번 종인데 N은 4자리가 될 거라 여기는 X를 지닌 N자리 세포가 되는 거야. 아, X래. Y를 안 그렸대. Y를 지닌 N자리 세포라 얘도 수컷인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다 뭐여야 돼? 암컷이어야 말이 되는 거야. 왜? 수컷 2개, 암컷 2개니까. 그럼 다는 2번 종이 확실해. 그러면서 X 염색체를 그려줬지. 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N은 3자리 세포가 되는 거지. 그럼 마지막 라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지금 X 염색체는 그려놓은 상태야. 그럼 얘는 1번 종이 되면서 N은 4로 돼 있지만 얘는 무조건 누가 돼야 돼? 암컷이 돼야 돼. 이렇게. 그러면 A와 B는 서로 같은 종이다. 그럼 얘만 혼자 다른 종이니까 얘는 무조건 C가 돼야지. 그리고 얘하고 얘가 같은 개체. 왜? X, Y, Y가 수컷으로 같은 개체, 얘가 암컷으로 다른 개체.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기억은 Y 염색체이다. 아니죠? X 염색체를 그려준 거고 Y 염색체를 안 그린 거라 기억은 X 염색체다 라고 돼야 되고 가는 수컷, 라는 암컷. 그럼 서로 다른 개체의 세포이다가 맞지? 가와 라가 하나는 암컷, 하나는 수컷이니까 같은 개체가 될 수 없지. 자, C는 얘를 말하는 거야. N은 3이야. N은 3이면 2에는 6이야. 체세포 분열, 중기, 세포한개당, 상염색체만 물어봤어요. 자, 2에는 6이면 상염색체는 4개야. 근데 염색 분체수는 몇 개겠어? 그러면 8개가 되겠지.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 이거 좀 복잡한 문제였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내신에서 많이 났었어. 35번. 35번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가 한 쌍의 대립 유전자 A에 의해서 결정돼. 가는. 나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B와 D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가는 상염색체 있고 나는 X염색체 있대. 그럼 B하고 D는 다 X염색체 있다는 소리야. 자, 그럼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2N짜리 먼저 찾아볼게. 자, 2N짜리 찾아보면 확실하게 2N인 애가 누가 있냐? 모르겠네. 자, 그러면 확실하게 N짜리인 거 찾아볼게요. 자, 가는 무조건 N짜리 세포지? 왜냐면 뭐가 사라졌어? 다에 있는 기억이 사라졌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N짜리 세포다 라고 봐야 돼. 그 다음 가는 다도 마찬가지야. 다도 가에 있는 미음이 없어. 가와 나에 들어있는 미음이 없어서 다도 무조건 N짜리 세포예요. 나는 N인지 EN인지 모르겠어. 이것만 가지고는. 자, 이번에 마찬가지. 마는 리을이 없어서 N짜리 세포. 바는 니은이 없어서 N짜리 세포. 그러면 가와 다와 마와 바가 무조건 N짜리 세포라 우리는 여기서 대립 유전자를 찾을 수 있게 되고. 자, 그 다음 N짜리 세포라고 하더라도 유전자가 몇 개는 존재해야 돼? 3개는 존재해야 돼. 상염색체 있다면. 그런데 가보세요. X가 이미 몇 개야? X가 이미 4개야. 그럼 얘는 Y 염색체가 들어있는 남자의 N짜리 세포라고 봐야 돼. 왜? 우리 X 염색체 존재하면 남자는 I의 Y 염색체가 있는 N짜리 세포에는 X 염색체가 존재하는 유전자가 무조건 사라져야 돼.
적어도 동그라미 3개, X 3개 이렇게는 돼야 되거든. N짜리 세포여도. 그런데 얘는 이미 X가 4개야. 그렇다는 거는 Y형 색채를 가지고 있어서 X형 색채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무조건 사라진 거라 여기에서 유일하게 O가 돼 있는 미음은 무조건 상염 색채에 존재하는 유전자인 거예요. 미음은 무조건 상염 색채에 존재하는 유전자다라고 봐야 돼. 자, 그럼 우리 마를 한번 보면 마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들어있어. 근데 다를 보면 기역, 디귿, 리을이 들어있어. 자, 그럼 봅시다. 가에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들어있으면 얘네들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대립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마에 기역, 니은, 디귿이 들어있어. 기역, 디귿, 니은. 그럼 니은은 얘하고 대립이지. 그죠? N자리 세포에 같이 들어있을 수가 없어. 근데 라를 봐봐. 라. 니은하고 리을이 둘 다 들어있네. 니은하고 리을이 대립이었어 분명히. 근데 니은하고 리을이 라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라는 무조건 몇 N짜리 세포? 2N짜리 세포죠. 대립 유전자가 둘 다 들어있잖아. 2N짜리 세포에는. 그러면 라가 2N짜리 세포라 라는 마와 바가 가진 거는 무조건 라에 들어있어야 돼. 2N짜리 세포는 N짜리 세포가 가진 건 다 가져야 돼. 왜가 얘가 시작이니까. 그럼 얘 뭐야? 가에도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비읍에도 동그라미 하시고 이렇게 지금 들어있는 상태야. 라는. 요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볼게요. 바에 디귿, 리을, 비읍 들어있어. 디귿, 리을, 비읍. 그럼 기역과 비읍이 대립인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 누가 남았어? 디귿과 미음이 대립이네? 그럼 이번에는 나를 봅시다. 나에 뭐가 들어있어요? 디귿하고 미음이 둘 다 들어있지? 나에 디귿과 미음이 둘 다 있으니까 얘도 몇 N짜리 세포야? 2N짜리 세포야. 얘가 2N짜리 세포라 얘도 가와 다가 지닌 거는 모두 다 있어야 돼서 나에는 가, 다, 라, 마. 기역, 디귿, 리을, 미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라 그랬어 우리 아까? 미음이 상염 색채에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뭐 X염 색채, 얘는 뭐 X염 색채에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남자는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디귿, 상염 색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남자는 디귿, 미음을 가져서 일단 라지, 스몰 a는 다 가진 거야. 남자는 디귿하고 미음을 가졌으니까. 근데 X염 색채에 존재하는 애들 중에 누굴 가졌냐면 기역과 리을을 가졌네. 그러면 X염 색채에 기역과 리을을 가지고 Y염 색채 이렇게 가진 거지. 기역과 리을이 라지 B 스몰 B인지 라지 D 스몰 D인지는 모르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비읍은 대립 유전자에다 맞고 스몰 a는 X이다. O가 들어가야 되겠지. 2N짜리 세포라 다른 세포에 있는 건 다 있어야 돼. Q의 나의 유전자형은 자 지금 얘는 성염 색채에 존재하는 게 누구였어? 상염 색채에 존재하는 게 누구였어요? 디귿하고 미음이었잖아. 근데 2N짜리 세포에 I에 미음이 없으니까 A는 라지 A, 라지 A나 스몰 A나 둘 중에 하나만 가진 거야. A는. 하지만 뭐야? X염 색채에 존재하는 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다. 맞죠? 어려운 문제예요.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것들. 됐어? 34번? 가와 나는 2와 3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가 2와 3을 나타냈다는 얘기는 둘 다 N짜리 세포인데 여기에서 일자가 보이면 무조건 3번. 왜냐면 생식세포니까. 일자가 보이면 무조건 3번. 그래서 나가 3번이고 가가 2번이 돼야 돼요. 거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라지랑 라즈비 가에서 보세요. 라지랑 라즈비를 더했는데 0이래. 그럼 라지랑 라즈비를 더해서 0이라는 얘기는 라제이도 없고 라즈비도 없다란 뜻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라즈비가 없는데 더한 값이 라즈비랑 기역을 더한 값이 2래. 그럼 무슨 얘기야? 이미 가는 N짜리 세포인데 라지가 없고 라즈비가 없는 상태야. 그러면 스몰 a나 스몰 b를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이렇게 될 건데
라지 B 더하기 기억이 2라는 거는 일단 라지 B가 없어. 라지 A도 없어.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스몰 a나 스몰 b가 어쨌든 되겠죠? 맞지? 근데 만약에 기억하고 니은이 스몰 a랑 스몰 b잖아. 그러면 라지 A, 라지 B는 이미 나왔으니까. 근데 이 값을 더했는데 4가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야? 스몰 a랑 스몰 b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둘 중에 하나는 x염 색채 있거나 해가지고 아예 안 가지는 거고 스몰 a랑 스몰 b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라지 A, 라지 B 안 가진 상태고 얘하고 둘 중에는 둘 중 한 개만 지니고 있는데 그 한 개가 누구냐면 기억인 거야. 라지 B랑 기억을 더한 값이 2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로 가봅시다. 나는 생식세포라서 일단은 라지 B하고 기억을 더한 게 2가 됐다는 거는 라지 B랑 스몰 b를 가질 순 없어. n짜리 세포라. 맞죠? B를 하나 가졌으면 A도 하나만 가져야 되는 상황이야. 맞지?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 기억이 스몰 a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에는 누가 가 있는 거야? 라지 B와 스몰 a가 가 있는 거고 2번으로는 누가 간 거예요? 스몰 a만 가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지 스몰 a 이렇게 해가지고 라지 B y 가진 상태였던 거지. 그런데 여기로는 라지 A 스몰 a인가? 이쪽으로 스몰 a 갔지. 스몰 a 스몰 a 가진 거네. 그래서 이쪽으로 스몰 a 가고 이쪽으로 스몰 a 가고 여기로 y 가고 여기로 라지 B 간 상태. 이런 상태로 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M2기 세포라서 라지 A가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 라지 A가. 그래서 2로 계산이 된 거고 그 밑에 있는 생식세포는 그대로 이렇게 스몰 a, 라지 B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나는 3이다. 맞고요. 기억은 성염색체에 있다. 니은이 성염색체에 있는 거지. 기억이 A라서 성염색체에 있는 거예요. 1에서 라지 A와 라지 A 없어. 왜 스몰 A 스몰에서 라지 A 없어? 0이야. 그 다음 스몰 B도 없어. 그래서 0이야. 이 사람은 스몰 A 라지 B Y 가진 사람이에요. 질문 더 이상 없고요. 윤섭이 질문 없어? 예준이 왜 안 와? 자, 질문 없으면 다음 40번 40번까지도 있었나? 40번? 자, 40번 보면 이것도 지금 보면 기억이 사람 가위세포 기억과 사람 나이세포 니은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하나는 서로 다른 사람인 거야. 그럼 니은부터 보자. 니은은 1과 2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라지 스몰 a, 라지 B, 라지 B야. 그럼 이거는 무조건 지원기 세포,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근데 옆에 있는 기억을 보면 1과 2가 동시에 있긴 하는데 얘는 라지 A, 라지 A면서 스몰 b 하고 끝났어. A를 더한 값하고 B를 더한 값을 비교해보니까 얘가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럼 얘는 무조건 성염색체에 존재하고 남자의 2N짜리 세포? 그러면 B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서 X염색체에 존재하는 건데 이 사람은 B를 2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여자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억은 쥐원기, 니은도 쥐원기 세포야 일단. 그럼 A는 성염색체에 존재한다? A가 아니라 B가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거겠지. 그 다음 가의 염색체는 남자니까 XY 맞고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서 라즈베리를 물려받았다. 맞죠? 라즈베리라는 거는 부모님이 둘 다 라즈베리만 줬다라고 봐야 돼. 삼십팔번의 38번의 디귿. 이 핵형 분석 결과 관찰되는 상염색체수는 44개. 그럼 염색 분체수는 88개. 상염색체수가 44개니까 염색 분체수는 곱하기 2 해줘야 되지? 그래서 88개. 끝. 43번. 43번의 가를 보면 염색체가 다 다르게 생겼죠? 그럼 얘는 N. N은 몇 개야? 4개. N은 4니까 2N은 8. 그럼 얘가 1번 개체가 되겠네. 동물 1. 2N은 8이니까. 근데 옆에 있는 거 봤더니 회색끼리 똑같고 하얀색끼리 똑같아. 그럼 2N. 2N은 4. 그럼 얘가 동물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는 1의 세포이다. 맞고. 가와 나의 핵상은 같다. 가는 N, 나는 2N. 핵상 다르죠? 1번의 생식세포 한 개당. 지금 N은 4잖아. 그럼 생식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도 몇이 돼야 돼? 4가 돼야 되겠지. N이 생식세포 한 개당 들어있는 염색체 수라서. 자, 유전 들어갈 건데 잠깐 예준이한테 연락 좀 해볼게.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이게 예준이구나. 여보세요? 예, 형님 안녕하세요. 여기 예준이랑 수업 같이 하는 유전 강사인데요. 예준이가 아직 안 와서요. 네. 1시부터인데 아직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네요. 예,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16번 16번? 이거 저번에 했던 문제지? 우리 뭐라고 했었냐면 그 세포 분열에서 어떤 시기에 세포가 너무 많이 발견되면 그 시기에 속하는 세포의 수가 많다라는 뜻이라 그랬지? 그래서 발견되는 시기의 세포의 수는 그 시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례한다 라고 했었어. 처음에 시작할 때 1.3으로 시작했다. 이걸 13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13에서 2배 되면 26.
2배 되면 52, 또 2배 되면 104라서 일단 이거는 몇 배 된 거야? 8배 된 거지. 8배가 됐다는 거는 세포 분열이 3번 일어난 거야. 그러면 3번 일어나는데 72시간이 걸렸다는 거는 한 번 일어나는 데는 24시간. 그래서 세포 주기는 24시간이야. 전체가. 간기, 분열기 다 합쳐서. 근데 여기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세포 중에서 무작위적으로 몇 개를 꺼내내냐면 576개를 꺼내냈어. 무작위적으로 꺼내냈다는 거는 모든 시기의 세포가 고르게 이제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576개 중에서 분열기에 속하는 세포가 24개래. 전체 세포가 576개인데 분열기에 속하는 세포가 24개면 전체 시간, 한 번 세포 분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4시간일 때 분열기에 속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다? X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 X가 얼마 나와? 1시간. 그러니까 24시간의 분열 주기 중에서 분열기에 속하는 건 1시간인 거야. 그러면 세포 분열은 3회 일어났다. 맞고. 세포 주기 1회당 분열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이다. 맞고. G1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220에 해당하는 시간. G2기에 해당하는 시간은 C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면 241이 G2와 M기를 더한 게 241이야. 그럼 241에서 M기에 속하는 24를 빼고 나면 얼마가 나온다? 217이라고 봐야 돼요. 잠깐만. 여보세요? 네. 아, 그럼 오늘 못 온대요? 저희 그럼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풀었던 거 질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와서 합류하라고. 네네네. 연습 이해됐어? G2기랑 M기를 합한 게 C. 왜냐면 DNA 복제가 끝나자마자 G2기야. 그럼 분열이 끝날 때까지는 그 DNA 복제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스몰 a라는 시기에 속하는 게 G1기, 스몰 b에 속하는 게 S기, 스몰 c에 속하는 게 G2기와 M기 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C가 241인데 그 중에 24가 M기의 세포니까 24를 빼면 217. 그래서 G2기에 속하는 건 217개이다 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유전으로 가볼게요. 자, 앞으로 가보세요. 사람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람의 유전만 들어있는 거 아니고 전체적인 생물의 유전이 들어있다라고 보면 돼요. 어디다 들어있네. 오케이. 자, 그러면 41페이지 볼게요. 자, 41페이지 유전과 유전 용어. 여러분이 중3이라서 이제 유전 용어에 대해서는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말을 하면 우리가 어떤 생물체가 지니고 있는 모양이나 상태나 형질 같은 것들, 성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형질이라고 얘기하거든. 키가 크다 작다, 모양이 둥글다 주름지다, 꽃 색깔이 보라색이다 흰색이다 이런 것들을 형질이라고 얘기하는데 형질을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표현형과 유전자형. 자, 형질을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서 표현형과 유전자형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표현형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완두로 치자면 콩이 둥글다. 둥근 콩 아니면 큰 키. 사람으로 치자면 뭐 혈액형이 A형이다. 이런 것들 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유전자형은 뭐냐면 어떤 애가 둥근 콩이야. 어떤 애가 키가 커. 어떤 애가 A형이라고 이제 표현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생물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아빠의 유전자와 엄마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 결과로 이렇게 태어난 거잖아. 그래서 얘가 엄마한테는 무슨 유전자 받았고 아빠한테는 무슨 유전자 받았는지를 문자로 나타낸 게 유전자형이에요. 둥글다는 표현형이야. 근데 만약에 완두가 둥근 콩이 있고 주름진 콩이 있다. 자, 둥근 콩과 주름진 콩이 있을 때 엄마도 둥근 유전자, 아빠도 둥근 유전자 줬으면 당연히 둥근 애가 될 거야. 한쪽에서는 둥근 유전자 주고 한쪽에서는 주름진 유전자 줬는데 얘가 둥근 유전자로 태어났다는 거는 여기서는 누가 이겼다? 얘가 이겨서 얘는 겉으로 표현되고 얘는 유전자가 있지만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야.
얘가 주름지게 된 거는 둘 다 주름진 유전자를 줘도 가능하지만 한쪽은 주름진 거 주고 한쪽은 둥근 거 줬는데 주름진 유전자를 준 애가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애는 둥근 게 이기고 어떨 때는 주름진 애가 이기는 건 아니야. 정해져 있어.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는. 그래서 콩의 모양에 대해서는 둥근 애가 주름진 애보다 더 세다라고 봤을 때 둥둥, 주주, 둥주 이게 유전자형이야. 근데 우리가 유전자형을 쓸 때는 약속이 있어. 한글로 쓰지 말고 영어 알파벳으로 쓰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고 알파벳을 서로 다른 알파벳을 쓰지 말고 같은 알파벳을 쓰는데 이기는 애를 뭐라고 한다? 우성. 지는 애를 뭐라고 한다? 열성. 이기는 애를 대문자로 써주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둥글다 A로 해도 되고 B로 해도 되고 뭐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둥글다가 이겼어. 자 둥글다가 영어로 라운드라서 얘를 R이라는 유전자를 선택을 했고 알파벳을 얘는 라잘, 라잘, 얘는 라잘, 스몰알, 얘는 스몰알, 스몰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모한테 어떤 유전자를 받았는지를 문자로 나타낸 걸 유전자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전자형을 쓰고 봤더니 얘는 둘 다 대문자야, 얘는 둘 다 소문자야. 둘이 똑같은 크기, 똑같은 종류가 돼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형접합. 더 많이 쓰는 말 순종이라고 했고 자, 이렇게 쓰고 났더니 유전자형을 쓰고 났어. 그럼 이 두 개가 서로 대립 유전자인데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다르면 뭐라고 하자? 이형접합 또는 잡종이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형을 쓸 때는 이렇게 라잘, 라잘 쓰든지 라자티, 스몰 t 쓰든지 라자티, 스몰 t, 라즈와이, 스몰 i로 하든지 A형일 때 AA인지 AO인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그래서 쓰는 방법이 두 개예요. 우성은 대문자, 열성은 소문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헷갈리게 하려고 우성인지 열성인지 안 알려주려고 A와 A'으로 표시할 때도 있어요. 그럼 A와 A'이면 어떨 때는 A가 우성이고 어떨 때는 A'이 우성이 될 수도 있어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얘가 확실하게 우성이고 얘가 확실하게 열성이야. 근데 이렇게 나타내면 어떨 때는 A가 A'에 대해서 우성이고 어떨 때는 다른 문제에서는 이번에는 A'이 A에 대해서 우성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로 썼을 때 소문자가 우성인 경우는 없어요. 대문자, 소문자로 썼을 때 무조건 대문자가 우성인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님 세 가지 표현형과 유전자형 비교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우성과 열성 개념 아셔야 되고요. 순종과 잡종의 개념을 알면 돼. 일단 기본 개념은 이거야.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41페이지에 설명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멘델의 유전 정리가 나옵니다. 자, 멘델의 유전도 여러분이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보면 멘델이 유전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사실은 멘델은 유전학에 대해서 연구할 게 별로 없었던 게 유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 둥근 콩과 주름진 콩이 태어나면 둥근 콩이 태어난다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로 표현을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실험을 해서 논문을 써서 알려준 거야. 자, 그러면 멘델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유전은 돌아갈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생물이나 이런 걸 해봤더니 다른 애들은 예외가 너무 많아서 설명하기가 좀 애매했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생물을 대상으로 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던 거야? 완두였던 거죠. 자, 그럼 완두가 유전 연구 재료로 좋은 점. 첫 번째, 완두는 재배가 쉬워요. 자, 재배가 쉽다라는 얘기는 기르는 데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나중에 종자가 생기면 그 종자 개수, 꽃의 개수, 아니면 꽃의 색깔 이렇게 우리는 실험의 결과만 보면 되지 실험을 하느라고 얘를 키우느라고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한 번 키워서 땅에다 심어 놓으면 거의 뭐 한두 달이 지나면 결과를 볼 수 있어. 그래서 한 세대가 짧기 때문에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심어 놓으면 한 그루에서도 종자가 몇십 개, 몇백 개가 나와. 그렇다는 얘기는 자손의 수가 많아서 통계 처리할 때 그만큼 오차의 범위가 줄어들고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자손의 수가 많다. 네 번째, 이게 이제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좋았던 건데 대리병질이 뚜렷하다. 자, 대리병질이 뚜렷하다는 거는 키가
크거나 작거나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키가 없어요. 사람의 키는 우성이다 여성이다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 사람 키가 1mm 간격으로 온갖 종류의 키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큰 거 아니면 작은 거, 황색 아니면 녹색, 둥근 거 아니면 주름지가 딱딱 떨어져. 그래서 대리병질이 뚜렷한 게 장점이고, 다섯 번째 뭐가 가능하냐면 자화수분이 가능해요. 자화수분은 다른 말로 자가교배라고도 합니다. 자화수분은 자신의 꽃가루를 자신의 암술머리에 묻혔을 때 수정이 되는 걸 말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식물의 유전자형은 정해져 있어. 만약에 콩의 모양에 대해서 라잘 스모랄이다 결정이 나 있어 이미. 그러면 이 식물의 꽃가루와 이 식물의 암술머리를 교배했다는 거, 결합시켰다는 거는 라잘 스모랄과 라잘 스모랄을 교배시켰다는 얘기나 똑같아. 그럼 뭐야? 얘가 라잘 스모랄 확실한데 자화수분이 안 되면 라잘 스모랄이 확실한 다른 식물을 구해다가 둘을 교배시켜야 되거든? 근데 자화수분이 되기 때문에 그 식물의 유전자형을 이미 알고 있다면 다른 데서 유전자형 같은 애를 찾을 필요 없이 그냥 같은 걸 교배시키면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을 찾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런 교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화수분이 쉽다라는 이런 특징까지 있는데, 그렇다면 완두의 대리병질에는 뭐가 있느냐? 예를 들면 완두 종자의 모양, 콩의 모양이겠죠? 종자의 색, 식물의 키, 꽃의 색, 콩이 달리는 꼬투리, 꼬투리의 색, 꼬투리의 모양, 마지막에 꽃이 달리는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꽃이 제일 끝에 달리는지 옆에 달리는지, 콩 꼬투리가 이렇게 잘록한 건지 매끈하게 생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많이 나오는 거는 종자의 모양, 둥근 애와 주름진 애, 색깔이 황색 콩과 녹색 콩, 큰 키와 작은 키, 보라색과 흰색, 이게 가장 많이 쓰여요. 꼬투리의 색은 얘랑 반대야. 녹색과 황색, 그 다음에 잘록한 거, 매끈한 거, 그 다음에 잎의 끝에 났느냐, 잎의 중간에 났느냐, 뭐 식물의 중간에 났느냐, 이런 거 있는데 얘네들은 별로 안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종자의 모양에 대해서 볼게요. 부모 세대에 둥근 콩 순종 준비합니다. 주름진 콩 순종 준비해요. 자, 둥근 콩 순종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확인해야 돼. 자신의 암술머리에다가 자신의 꽃가루를 묻혀서 자식을 봤더니 한 100개, 200개, 300개가 나왔는데 다 둥근 콩이야. 그럼 순종인 거야. 왜? 둥근 애들끼리만 만났다는 뜻이야. 주름진이 안 섞였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자화수분 시켰을 때 자손의 종류가 하나다? 그럼 둥근 콩. 자화수분 시켰는데 자손의 종류가 주름진 애끼리 다 주름진에만 나와서 그럼 얘네는 순종이야. 근데 얘네 둘을 교배한 거야. 얘 꽃가루를 얘 암술머리, 얘 꽃가루를 얘 암술머리에 묻혔더니 100% 둥콩만 나왔다. 자, 그러면 둥콩과 주콩이 만난 거거든. 자, 얘는 둥근 콩이라 둥근 유전자밖에 없어. 얘는 주름진 콩이라 주름진 유전자밖에 없어. 둘이 만나서 둥근 애와 주름진 애가 만났는데 둥콩이 태어났다는 거는 둥콩이 주콩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둥콩에다가 대문자 써줬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우열의 원리라고 해요.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진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F 안에서 한 가지 표현형만 나온다. 누구? 우성만 나온다. 이게 우열의 원리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둥콩을 자화수분 시킵니다. 똑같은 둥콩하고 교배합니다. 여기부터. 그렇다면 얘가 이제 감수분열을 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 윤서봐 몇 개일까?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 모양에 대해서만. 그렇지. 자식한테 라지알 아니면 스모랄. 라지알인 꽃가루 주든지 스모랄인 꽃가루 주든지. 그래서 얘가 라지알을 가진 꽃가루 줄 수도 있고 스모랄을 가진 꽃가루를 줄 수도 있는데 누구를 줄 확률이 높을까? 똑같아. 1대1 랜덤, 무작위적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라지알 만들 수 있고 스모랄 만들 수 있는데 1대1. 그러면 얘가 만든 생식세포와 얘가 만든 생식세포가 무작위적으로 결합하면 몇 개의 만남이 만들어질까, 진호야? 네 가지. 그렇지. 이렇게 만나면 라지알, 라지알. 이렇게 만나면 라지알, 스모랄. 이렇게도 만나니까 라지알, 스모랄. 이렇게 만나면 스모랄, 스모랄이라. 뭐야? 둥, 주. 그래서 둥콩 대 주콩이 몇 대 몇? 3대1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3, 얘가 1.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두 가지가 1대1.
이 둘을 자화수분 시켰을 때 또는 그냥 교배시켰을 때 그 다음 세대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종류 몇 종류? 두 종류. 유전자형의 종류 몇 종류? 세 종류.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는 거야. 자, 이때 표현형의 분립이 지우야 얼마? 유전자형의 분립이 몇 대면? 1대 2대 1. 순종 대 잡종의 분립이 몇 대면? 그렇지. 순종 대 잡종은 얘네 둘은 순종 2개, 얘네 둘은 잡종 2개, 2대 2, 1대 1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 질문이 살짝 이상해집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얘네 둘을 교배해서 태어난 둥근콩 중 부모와 유전자형이 같을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잘 생각하세요. 둘 사이에서 태어난 둥근콩 중 했으면 얘는 빼고 얘네들 중이란 뜻이야. 그죠? 근데 둥근콩 중 부모랑 표현형이 같았다는 건 이거 두 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어야 돼야 돼? 3분의 2가 돼야 돼요. 4분의 2라고 하면 안 돼. F2 중 부모와 유전자형이 같은 애가 얼마냐? 그럼 2분의 1이야. 얘네 둘만 부모랑 같았잖아. 근데 둥근콩 중 부모랑 같을 확률, 둥근콩 중 순종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면 순종이 나올 확률은 셋 중에 하나, 3분의 1, 잡종이 나올 확률은 셋 중에 둘, 2분의 1, 3분의 2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 중, 딸 중, 자녀 중, A형인 사람들 중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뭔가를 따져야지 다른 걸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 오케이. 요거 정리해 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직도 안 갔어요? 아휴, 알았어요. 금방 찾으러 가러 갈게요. 지아 뭐해? 커피 왜 안 찾아갔냐고 나한테 전화 오게 하니? 또 뭐냐 도대체? 빨리 찾으러 가고 그거 뭐야 감자탕도 사가지고 와. 안 살 거야? 그래서 안 살 거야? 그럼 사가지고 와. 그리고 그거 왜? 거기로 계좌이체 할 테니까는 가서 찾아와. 미리 전화하고, 내가 전화해서 주문할 때 찾아와. 예, 감자탕 작은 거 하나 포장해 주세요. 저 배추로 해주세요. 바로 가라고는 했는데, 뭐 15분 내에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만 원이죠. 죄송하지만 그 입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금주? 예, 알겠습니다. 예준아, 괜찮아졌어 좀? 지금도 별로 안 좋아? 42페이지. 이거 지금 단성 잡종에다가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했어? 자, 근데 여기서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둥근콩 잡종끼리 교배한 거야. 얘네 둘을 교배한 거야.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에서 둥근콩 중 하나와 주름진 콩을 교배했을 때 교배 시 라지 스몰 r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자, 둘을 교배시켰어. 둘 교배시켜 나온 자손 중에서 둥근 콩 중 하나랑 아무거나 랜덤으로 주름진 콩을 교배해서 자식이 나왔을 때 라지 스몰 r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유전은 배웠지? 응. 지금 그거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단성교배 복습하는 거. 자손수가 많다. 자손의 수가 많다. 자모. 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 썼네. 해보세요. 자, 얼마 나왔어? 세훈아 얼마 나왔어? 3분의 2. 자, 여러분 이거 문제 푸는 거 오늘 되게 중요한 거 알려줄 거거나 앞으로 이게 계속 활용될 거니까 잘 들어봐요. 자손에서 둥근 콩 중 하나를 고르라면 이런 둥근 콩이 있을 거고 이런 둥근 콩이 있을 거야. 맞죠? 근데 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고 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야. 내가 말했지? 둥근 콩 중. 이라고 해서 4분의가 아니라 3분의로 해야 되니까 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고 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였던 거야. 근데 얘가 이런 애랑 교배를 합니다. 얘가 이런 애랑 교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뭐냐면 100% 라지 스몰 r이지. 그 무슨 얘기냐면 라지 나올 확률이 3분의 1. 둘을 교배해서 라지 스몰 r이 나올 확률은 1. 그래서 일단 3분의 1이야. 더하기. 얘를 해야 돼 이제. 라지 스몰 r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야. 근데 얘네 둘을 교배했을 때 라지 스몰 r이 나올 확률은 얘는 무조건 스몰 r밖에 못 주니까 얘가 라지를 보내려면 2분의 1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얼마? 2분의 1이야. 맞죠?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1이야. 그래서 라지일 때 3분의 1. 라지 스몰 r일 때 3분의 1. 그러니까 합하면 얼마가 나온다? 3분의 2가 나오는 거야. 맞죠? 자,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알려줄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자손에서 둥근 콩 중 하나라고 하면 여러분은 앞으로 둥근 콩이 될 수 있는 유전자형을 쓸 거야. 둥근 콩은 라지알도 둥근 콩이지. 라지 스몰 r도 둥근 콩이지. 쓸 거야. 근데 이 둘이 교배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는 라지 한 번 나올 때 라지 스몰 r은 몇 번 나왔어? 2번 나왔지. 그러면
라잘 한 번 쓸 때 라잘 스모랄은 그냥 2번 쓰세요. 둥근콩 중이라고 하면 둥근콩에 해당하는 유전자형을 쓰되 두 유전자형이 나올 수 있는 비율에 따라서 쓰는 횟수를 달리하는 거야. 1대2면 얘 한 번 쓸 때 얘를 2번 쓰는 거야. 얘를 누구랑 교배시켜? 얘랑 교배시켜. 누구 나올 확률 구하래? 이거 나올 확률 구하래.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서 라잘 나올 확률이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중에 4개. 근데 여기서는 라잘 나올 확률이 없지. 스모랄밖에 없지? 1. 얼마 나와요? 3분의 1. 답이 3분의 1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풀면 오래 걸리고 중간에 복잡해지니까 실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뭐 중 하나와 뭐뭐를 교배시킨다고 하면 뭐뭐 중 하나인 애들을 유전자형을 있는 대로 다 써. 그 대신에 많이 나오는 애는 여러 번 쓰고 적게 나오는 애는 적게 쓰고 횟수를 다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중에 라자를 고를 확률, 이 중에 스모라를 고를 확률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요거를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야. 사람의 유전에서도 계속 나오게 될 거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우성 대 열성은 3대1, 순종 대 잡종은 1대1, 유전자형의 분리비는 라잘 대 라잘 스모랄 대 스모랄 스모랄이 1대2대1, 그 다음 둥근콩 중 순종 대 잡종은 1대2까지 지금 본 거야. 자, 그럼 그 다음 걸 봅니다. 나는 지금 모양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한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거나 교배를 시키면 단성교배, 단성잡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는 색깔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 자, 황색콩하고 녹색콩 순종을 준비합니다. 황색콩, 녹색콩 순종 어떻게 준비하자? 자가수분 시켰을 때 같은 자식만 나오면, 같은 표현형만 나오면 순종이라 순종을 준비해서 그 다음 세대 봤더니 뭐가 된 거야? 전부 다 황색콩만 나온 거야. 아, 그럼 황색이 이겼으니까 라지 I와 스몰 I 사이에서 라지 I, 스몰 I가 나온 거야. 황색콩을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황색콩하고 교배를 시킵니다.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라지 I 대 스몰 I가 1대1, 얘가 만들 수 있는 것도 라지 I 대 스몰 I가 1대1이라 얘네들을 교배시키면 만남이 4개가 만들어져서 라지 I 한 번 나올 때 라지 I, 스몰 I 2번 나오고 스몰 I 나올 거라 황콩 대 녹콩이 3대1, 유전자형 라지 I, 스몰 I가 1대2대1, 그 다음 순종 대 잡종이 1대1. 아까랑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모양을 해도 똑같고 색깔을 해도 똑같아. 2번 했잖아. 이거를 멘델은 7번을 반복해서 써준 거야. 똑같은 거를 이거로도 한번 7번을 반복해서 써줬기 때문에 유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도 그냥 논문을 읽으면 아, 이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봤어. 자, 근데 여기서 둥콩 순종과 주콩 순종 사이에서 둥콩만 태어난 건 우열의 원리였어. 그럼 2번째 더 중요한 거 나와요. 부모가 둘 다 둥콩이야. 그럼 자식은 당연히 뭐가 나올 것 같아? 둥콩만 나올 것 같아. 근데 누가 태어났어? 주콩이 태어났어. 자, 부모 중에 없던 형질의 자녀가 태어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부모가 겉으로는 둥콩이지만 속에 뭐가 있었어? 주콩 유전자가 있었는데 생식세포 분열 시 분리돼서 마구잡이로 만나다 보니 스몰알끼리 만나게 된 거야. 생식세포 형성 시 분리되었다가 무작위적으로 만나다가 스몰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분리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의 법칙은 언제 쓰는 거야? 부모 중에 없던 형질의 자녀가 생겼을 때 무슨 법칙 때문이다? 분리의 법칙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 중에 없던 형질의 자녀가 생기면 그 새롭게 나타난 형질이 무조건 뭐다? 열성이다. 쌍꺼풀 부모 사이에서 쌍꺼풀인 자녀도 태어나고 외꺼풀인 자녀도 태어났다. 외꺼풀이 무조건 열성이에요.
보조개가 있는 부모 사이에서 보조개 없는 애가 태어났다? 그럼 보조개 없는 게 무조건 열성인 거야. 그래서 부모 사이에 없던 형질이 태어나면 무조건 열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 일단 확인을 하시고,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단성교배는 그런데 양성교배는 어떻게 되느냐? 모양하고 색깔을 같이 보고 싶은 거야. 자, 모양하고 색깔을 같이 보려고 이번에는 기록을 할 때 어떻게 기록했냐면, 콩을 볼 때 아까는 모양만, 아까는 색깔만 따로 기록을 했는데 모양과 색깔을 동시에 기록을 한 거야. 그래서 둥글고 황색인 개체를 찾아냈어. 주름지고 녹색 순종인 개체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교배시켰더니 첫 번째 세대에서 100% 둥글고 황색인 콩만 나오게 된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따로 봤을 때나 같이 봤을 때나 둥근 애가 우성이고 황색이 우성이라는 거 밝혀졌지. 유전장을 쓰면 라잘 라조아이 라조아이와 스몰알 스몰아이가 만나서 라잘 스몰알 라조아이 스몰아이 라잘 스몰알 라조아이 스몰아이가 만난 거야. 지금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랑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어요. 그럼 다른 염색체에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다? R은 R 마음대로 왼쪽 오른쪽 결정할 거고 Y는 Y 마음대로 랜덤으로 왼쪽 오른쪽 결정해서 짝이 라잘 라조아이, 라잘 스몰아이, 라잘 스몰알 라조아이, 스몰알 스몰아이가 다 가능하다 그 소리야. 이해됐죠? 염색체로 보자면 R이 이렇게 여기에 있으면 Y는 또 다른 여기에 있어서 누구랑 누가 짝이 될지 그때마다 달라진다. 뭐든 다 가능하다 이 소리야. 그러면 F2 볼게요. 여러분 우리 아까 단성교배에서 문제 풀었던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모양은 모양끼리 따로 계산하고 색깔은 색깔끼리 따로 계산해서 그 결과만 곱하면 여기서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진호야 몇 종류겠어? 그렇지. 아까 얘가 두 종류였잖아. 그럼 얘도 두 종류니까 2 곱하기 2, 네 종류가 되는 거라 라잘 라조아이, 라잘 스몰아이, 스몰알 라조아이, 스몰알 스몰아이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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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나올 거야. 얘도 그렇고 얘도 그럴 거야. 그러면 얘와 얘가 무작위적으로 만나면 몇 개의 만남이 만들어질까 지우야? 그렇지. 여기 4개와 얘가 만든 4개가 만나면 16개의 만남이 만들어져서 여기 나오는 답은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지만 합하면 몇이 나와야 돼? 16이 나와야 돼.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을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둘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몇 종류가 될까, 세훈아? 그렇지. 모양이 둥글고 주름지고 둘 중에 하나, 색깔이 황색이고 녹색이고 둘 중에 하나, 2 곱하기 2, 네 종류가 나올 거라 이 중에는 둥글고 황색인 애도 가능하고 둥글고 녹색인 애도 나올 수 있고 주름지고 황색인 애도 나올 수 있고 주름지고 녹색인 애가 나올 수 있는데 둥글고 황색인 애는 유전장이 어떻게 될 거냐면 무조건 라잘 하나라도 있으면 돼. 라조아이로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둥근 애는 라잘 하나도 있으면 되지만 Y는 무조건 스몰아이여야 되고요. 얘는 R은 스몰알이고 Y는 라조아이가 하나라도 있으면 돼. 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가 거기 있어요. 정리하시고 1번부터 6번까지 쓴 다음에 마지막 문제 둥황대, 둥록대, 주황대, 주녹이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인지까지 구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계산하라 그랬어? 모든 문제는 모양 따로 계산해서 답을 내세요. 색깔 따로 계산해서 답을 내세요. 그리고 둘을 곱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한번 해보세요.
자, 다 나왔어요? 답 쓴 거 확인 좀 해봅시다. 답 써봐, 옆에, 문제 옆에. 순총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쓴 거야? 8분의 1? 8분의 1? 둥글고 황색인 콩중. 뭐 하세요? 졸았어요? 이제서 2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답을 내보세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문제에 맞은 게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또 다른 문제는 또 틀렸던 사람이 맞고 막 그런 것들이 있네. 자, 일단 유전자형의 종류라고 했죠. 자, 유전자형의 종류. 라잘 스몰 사이에서 유전자형의 종류 몇 종류였지? 세 종류. 그러니까 R에서 셋, Y에서 셋. 몇 종류? 9종류가 나와야죠. 여기서 만남은 16개의 만남이지만 똑같은 것들이 있어, 유전자형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만남은 4개지만 얘네들이 똑같았잖아. 그러니까 유전자형의 종류는 3 곱하기 3, 9종류가 돼야 돼. 표현형의 종류, 아까 말한 것처럼 4종류. 네, 그 다음 순종이 나올 확률. 자, 여기서 순종 대 잡종 몇 대 몇이었죠? 1대1. 그럼 여기서 Y에서도 순종 대 잡종 1대1. 그럼 뭐야? 순종이 나올 확률 R에서 2분의 1, Y에서 2분의 1. 그래서 순종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무슨 뜻이냐? 이런 애와 이런 애도 순종인 거예요. R끼리 순종, Y끼리 순종이면 순종인 거지. 그죠? 꼭 라지 Y 이것만 순종이 아니라 R끼리 순종이고 Y끼리 순종이면 순종이라 R에서 순종이 나올 확률 2분의 1, Y에서 순종이 나올 확률 2분의 1, 4분의 1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라지 Y가 나올 확률. 라지 R 나올 확률이 1대 2대 1, 4분의 1이었지? 그럼 라지 Y가 나올 확률도 4분의 1이라 16분의 1. 그 다음 F2 중 F1과 유전자형이 같을 확률이라는 거는 이런 애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 물어본 거야. 얘가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 그럼 얘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마지막 둥글고 황색인 콩 중 F1과 유전자형이 동일한 확률.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둥근 콩 중 F1과 유전자형이 같을 확률이 얼마였어요? 3분의 2였잖아. 그러면 황색 콩 중 라지 Y 스몰 Y가 나올 확률도 3분의 2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얼마? 9분의 4. 마지막 표현형의 분리비가 몇이냐? 표현형의 분리비 둥콩 대 주콩이 3대 1 곱하기 황콩 대 노콩이 3대 1 곱하면 9대 3대 3대 1.
모양이랑 색깔을 그냥 곱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는 9대 3대 3대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9대 3대 3대 1.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으면 어떻게 해라? 모양은 모양대로, 색깔은 색깔대로 따로 구해서 답을 내라. 그럼 문제 이렇게 낼게요. 요까지 이해됐죠? 우리가 얘랑 얘 사이에서 전부 다 둥황콩만 나왔기 때문에 우열의 원리 성립한 거야. 부모가 둥황콩만 있었는데 자녀 중에 둥황, 둥록, 주황, 준욱이 다 나왔다. 무슨 법칙? 분리의 법칙. 부모 중에 없던 애들이 나왔다. 분리의 법칙. 근데 모양만 따로 보면 둥콩 사이에서 둥콩 대 주콩이 12대 4, 3대 1 그대로네. 황콩 대 녹콩이 12대 4, 3대 1 그대로네. 그 무슨 얘기야?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두 유전자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떻게 있으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면. 맞죠? 이게 무슨 법칙? 독립의 법칙이에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으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독립의 법칙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문제 좀 더 풀어볼게요.